신종병인데 요거 전대에 들어 생긴 아주 신종병이에요. 일명 관계 리셋병이란 분들도 계세요. 여기는 포함이 될 거야. 관계 리셋병. 관계 리셋. 다시 이제 리셋한다 할 때. 관계 리셋병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도 붙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처음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교전해요. 맞아. 나이 몇 살? 네 형님이네. 근데 말라도 되겠네. 뭐 저도 이러지 못해요. 누구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부끄럽고 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주 교전이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저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만 보면 저도 북구병 같고 그렇지만 관계 리셋병은 없어요. 이 관계 리셋병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이렇게 어색하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어색하고 낯서는 건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근데 그런 분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뭐 좀 이야기가 흐르고 대화 시간, 만남의 접촉 시간 이런 게 좀 지나서 소위 얘기해서 좀 익숙해지면 좀 낯설은 게 좀 사라지고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허물없어지고 약간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 관계 리셋병을 가지신 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뭐 신임 누구예요? 저는 고참 누구예요? 그러시구나. 선배님이시구나. 무슨 뭐 얘기하다가 조금 좀 편해진 것 같긴 해. 그래. 그럼 너무 낮은 것 같잖아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 그럼 다음날 또 만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처음으로 리셋이 돼서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쪽은 나하고 만날 때마다 점점 익숙해지는데 나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내일 모레 만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야. 늘 제자리. 그래서 아무리 만나도 계속 평행선이야. 기찻길처럼 이렇게 만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 관계 리셋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관계 리셋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신청해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자신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뭔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약간 겉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계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이 사무실 직원인데 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나는 만약 사무실에 10명이 있어. 그러면 나 빼고 9명이 나하고 그 9명은 다 어색한데 나 빼고 지들끼리는 좀 친한 것 같아. 그래갖고 나만 뭔가 빼고 지들끼리 논다. 약간 나는 살짝 뭔가 좀 이렇게 좀 따돌린다. 난 잘 상대를 잘 안 해준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약간 은따를 당한다. 약간 은따를 당하고 있다. 그런 약간 피해의식, 물론 실제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처 같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쭉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제가 직접 관계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직장에서도 대략 어땠을 것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어떤 판단이 가능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약간 따돌린다, 약간 좀 이 사람만 빼고 지들끼리 논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망상적인 피해의식인 것만 아니고 실제로 관계 리셋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아니라요. 반강제적 아웃사이더, 인싸가 되지 못해서 살짝 떠밀리는 부분에 어떤 그런 외면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 사실의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쪽으로 보면 말이 안 되고 저쪽으로 보면 말이 되냐면 저는 제가 일반적인 카운셀러라면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만 갖고 그냥 그분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뭐 카운셀러라든가 어떤 치료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문을 가리키면서 실제로 제자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랜 세월 같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관계 리셋병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의외로 관계 리셋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까지 따돌림을 당할 만큼 뭐 성격적으로 되게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승질을 낸다던가 뭐 이기적이라든가 뭐 질투심, 시기심이 강하다던가 뭐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거나 누굴 막 이용 착취하는 무슨 악의적 나르시시스트나 뭐 치매자적 성향이 있다던가 오히려 이런 분들이 관계 리셋병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별로 없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체로 관계 리셋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착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 리셋병을 가지신 분들을 좋아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분들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악의가 없고 뭐 성격적으로든가 기타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좋은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는 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물론 세상이라는 게 우연이라든가 다양한 뭐 커다란 어떤 바탕의 환경으로 인해 뭐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원인과 결과의 영향성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 주변에 누군가가 등 떠밀고 외면하고 약간 뭐 은 따놓고 왕 따놓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주변에 어떤 그런 걸 당할 만한 요소들을 약간 이상 가지고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은 따놓고 왕 따놓고 그 사람만 빼고 우리끼리 놀고 그렇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잘하고 성격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피해자일 땐 그 놈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우리가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악인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따 왕따 따돌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그리고 어딜 가서도 대체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그럴 만한 어떤 안 좋은 그 영향을 그 이분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 리셋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대부분 좋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냥 착하고 나름 좋은 사람이야. 나름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론대로라면 왕따 은따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이분의 개인적인 피해망상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이 앞뒤가 안 맞아? 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왕따 은따를 놓는가? 그게 아니고 주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더라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회피하는 것들이 일종의 패턴으로 굳어지면 그 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거꾸로 후순위로 갖다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인지 부조화,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왕따 놓고 따돌림 놓은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좀 약간 좀 관계 리셋병이 있어서 만나고 또 대화해도 뭔가 서먹서먹만 하지 친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뭔가 관계를 매끄럽게 주도적으로 막 리드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 정도로 뭔가 실력이 있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선 이 사람하고 아주 분위기를 매끄럽게 만들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기왕이면은 이 사람보단 다른 사람이 편하니까 이분은 조금 나중에 좀 더 가까워지자라고 뒤로 미루고 숙제처럼 일종의 숙제 같은 거죠. 숙제처럼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지 하는 의무의 부담만 돼서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난 저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불편하다고 나는 왜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설명이 안 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고 뭔가 죄의식이 생기니까 후순위로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런 거다라는 거로 거꾸로 설명을 찾아서 그러니까 약점을 일부러 찾아서 단점을 찾아서 가져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딱히 또 그럴만해.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이 직장 내에서 왕따라 은따라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 개인만 놓고 보자면 딱히 왕따라 은따라 당할 만큼의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빼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사람 모두에게 설문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판단 부분들, 이미지 부분들을 들어보면 의외로 좋지 않다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야. 이 사람 개인만 놓고 보면 관찰 카메라든 CCTV든 뭐 기록이든 이 사람 개인만 놓고 보면 딱히 그렇게 왕따나 은따를 받을 만큼 그렇게 뭐 나쁘거나 이렇게 좀 남한테 피해 입히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 요것만 보면 그래. 근데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의 대화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편견 이런 것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실질적으로 있기도 했지만 뭐 인사고과를 착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딱히 못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히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고과를 좋게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무슨 뭐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업무 관련해서 오류를 하기도 하고 업무를 제대로 못 해내기도 하는데 유독히 이 사람만 잘못하거나 업무를 빨리 못 끝낸다거나 사고가 터지면 유달리 비난을 받거나 유달리 타박을 하고 유달리 이 사람 책임으로 몰고 되게 무섭죠? 이게 한번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북구북구병이라는 게 그냥 좀 창피한 거 좀 이겨내라 용기를 잃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이 공부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난 창피하니까 용기를 내고 이겨낸다. 난 좋은 사람이니까 잘하면 될 거다. 이게 아니라니까. 또는 역설적으로 요즘 이제 그 무슨 위로파리 힐링 에세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잘못이 없다면 당당해졌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아들러 심리학에서 얘기한 대표적으로 미는 어떤 컨셉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아니 그 사람들이 너를 왕따나면 너도 그 사람들 왕따나라. 그리고 너한테 싸가지 없이 구는 놈은 너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 너를 만만하게 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말도 안 돼. 그건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야. 이리 와. 내 아들이. 아들아 왜 그랬더니 아버지 학교에서 어떤 새끼 막 괴롭히면서 때렸어. 너 맞고만 있었어 했더니 그럼 어떡해. 요즘 학교 폭력이라서 때리면 안 된다. 뭐랄까. 이 새끼야 빙시 같은 새끼. 그걸 그냥 맞고 있냐. 그걸 그냥 야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참지 마. 응? 어떤 새끼 너 때리잖아. 너도 욕하지. 너도 같이 욕해. 때리지. 너도 같이 욕해. 같이 때려. 응? 본때를 보여주란 말이야. 어? 그래서 막 한심한 새끼 말이야. 아부자들이 될 것도 못하고 말이야. 무슨 막 조언해주긴 되게 편해. 어? 조언해주긴 되게 편하다. 근데 꼭 이런 조언해주는 아버지가 그럼 학생 땐 일진이었냐 짱이었냐. 부사는 통이라면 또 뭐 이 새끼 가서 그냥 용서해 그냥 다 밟아버리 그냥 죽여버리란 말이야 막 얘기하는데 그런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는 학교 때 다 그랬어요? 아버지 통이었어? 아버지 짱이었어? 아버지 일진이었어? 물어보면 아니. 그럼 아버지 맨날 만약에 누가 뭐 아버지 괴롭히면 용서 안 하고 막 다 그냥 응징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 그래. 당연히 아니라고.
근데 조언은 너무 쉬운 거야. 조언은 너무 쉬운 거야. 어? 아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각은 누가 못해. 근데 학폭도 있지. 그 뒷감당 안 되는 부분도 있지. 거기다 또 걔가 나보다 싸움 잘하고 더 등치도 크고 무섭게 생길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 직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상사야. 뭐 어떡하라고. 또 직장 동료야, 선배야. 그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아갖고 막 막보기 식으로 해서 뭐 얼마나 그 직장 생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이게 좋은 애인가? 이게 당장 듣기만 좋은 소리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 고민이 있어갖고 고민 사연 올리면 네티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한다? 대인관계 하지 마라. 사랑 같은 거 필요 없다. 인맥사항 필요 없다. 그 얘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티즌들은. 맨날 남자친구하고 이만에 싸웠어요. 남자친구한테 이래요. 너무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올리면 네티즌이 다 뭐라 한다? 맨날 헤어지래. 맨날 헤어지라고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정작 그런 건 없지. 저 외로워요.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럼 알아서 만나야지. 뭔가 누구 만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잘하고 이런 건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맨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해줄 수 있는 거 맨날 하지 마라 때려쳐라 그따가 필요 없다 뭐 네 하고 싶은 데서 살해. 뭐도 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도 해. 이것도 해.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북구북구병을 갖고 있고 이 북구북구병이 심해서 관계 리셋병까지 오신 분들은 이게 단순한 북구북구 얼굴 빨개지고 조금 어색하고 이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용기를 내서 뭐 자신감이 넘치고 뭐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쩌고 무슨 뭐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남하고 막 부딪히고 막 맞서 싸우고 이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졌던 그 바탕의 판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북구북구병이 관계 리셋병까지 이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당신이 딱히 나쁜 사람도 아니고 딱히 누구한테 피해 주는 적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만나면 늘 어색해지는 당신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당신은 못하잖아. 그럼 누가 잘해야 돼?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관계의 고수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미루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패턴이 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신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단 내에서 당신을 무능력한 사람, 조직에 피해 입히는 사람, 뭔가 좀 약간 인성이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단점 투성인 사람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직으로부터 인사고과라든가 업무적인 지탄, 비난, 화내는 거 기타 등등해서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그냥 경제적인 부분의 손해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는 거야. 단순히 북구북구가 아니라.